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4개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A가 0,2니까 이쪽이 2일 거고요. 마이너스 2,2니까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점은 t,0으로서 움직이는 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이 L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직선 L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가운데의 점을 지나면 어떤 직선이든 간에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인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직선이 AOP라는 직각삼각형도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A,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큰 직각삼각형 AOP의 절반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t이고 세로가 2이니까 t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죠. 2분의 t가 나오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시면 일단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교점의 무슨 좌표? 그렇죠. x좌표를 구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교점의 좌표의 x좌표를 구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길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점을 알면 되나요? 그렇죠. 이 점이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저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점은 직선 L의 무슨 점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y 절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선 L을 우리가 일단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직선 L은 어느 점을 지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직선 L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y는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즉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도 알 수가 있죠. 이 점은 어떻게 돼요? x에다 0을 집어넣은 그렇죠. m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2에서 m 플러스 1을 뺀 게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m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을 구할 건데요. 교점은 L과 이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점이 t,0과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0,2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나는 점은 0,2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t분의 2의 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다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연립을 하시면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가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넘기고 하시면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m 플러스 t분의 2의 x가 넘어가시면 1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통분해 주시면 t분의 mt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죠. 그럼 넘겨주시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mt 플러스 2분의 t의 1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원래 이거 하실 때는 지금 분모에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mt 플러스 2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m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m이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면 이쪽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은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m이 얼마란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근데 m은 어때요? m은 어떤 거였나요? 그렇죠. 이 직선 L의 어, 기울기였어요. 근데 이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그렇죠. 음수죠. m은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의 x좌표를 구했네요. 이 x좌표가 얼마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mt 플러스 2분의 t의 1-m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점을 구했으니까 여기 밑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왜 안 지워지지? 네, 지워지죠. 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죠.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얘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mt 플러스 2에 t가 있고요. 1-m이 2개 곱해지게 되겠네요. 자, 이게 작은 삼각형의 넓이인데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2분의 t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2가 약분이 될 거고요. 이쪽 t도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나왔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1-m의 제곱이 mt 플러스 2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 좌변을 전개를 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mt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m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묶으시면 t 플러스 2에 m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뭐예요? L의 y절편을 ft라고 했죠. 즉 얘가 ft죠. 즉 1-m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즉 m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서 m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m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해 공식을 써서 2분의 t 플러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되느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m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m은 음수라고 했어요.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자, 근데 여기 중에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사실 뭐밖에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밖에 없겠죠. 플러스라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음수가 된다라는 건 여긴 t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여기는 만약에 4가 없으면 t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럼 빼면 0이 나오고 뒤에 4가 남았으니까 음수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은 실제로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갈게요. 자, 보시면은 y절편을 ft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ft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여기 뭐예요? 1-m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즉 얘는 1-2분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고 싶은 거는 t가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싶어요?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걸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앞에 1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여기 2배 2 남을 거고 위에 2 남고 마이너스 하시고 이거 제곱하면 4니까 루트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루트 8은 2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 약분 이렇게 하시면은 1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이니까 1-m 이렇게 나와. 죄송합니다. 여기 m 플러스 1이
y절편이었죠. 1-m은 저기 길이였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걸 구해줘야 되는 거네요. 여기 더하기 될 거고 이쪽 더하기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답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얘가 y절편이 아니라 얘가 y절편이었죠. m 플러스 1. 그래서 ft는 1 플러스 m이에요. 1 마이너스 m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네, 답을 구해줘 봤고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시면 자 21번이 있네요. 자, 0이 아닌 실수 m에 대하여 두 함수 자 fx와 gx가 주어져 있네요. 자, fx는 완벽하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gx는 m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fx와 gx 중에서 자 크지 않은 값은 작거나 같은 값이죠. 작거나 같은 값을 hx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살짝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기억번, 니은번 보니까 둘 다 m이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놨네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도 한번 실제로 집어넣어 봅시다. m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위의 식은 47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아래 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h 함수에 대한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h의 2분의 1을 구해 봅시다. 자, h의 2분의 1은 f에다 2분의 1 집어넣어 보고 g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봐서 그 중에 크지 않은 값이 마이너스 5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즉 작거나 같은 값이 마이너스 5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f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f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저 4분의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g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저기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식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위에 있는 게 더 크죠? 즉 아래에 있는 게 더 작겠네요. 작은 걸 채택하는 거니까 기억번은 마이너스 5가 맞겠습니다. 자, 아래를 지울게요. 아래를 지우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2개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fx 그래프를 먼저 구해봅시다. 완벽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fx 그래프 그려보려면 이 x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즉 2x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3차 함수니까. 자,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마이너스 4에서 출발을 하네요. 둘 다 마이너스 4에서 출발을 하고요. 뭐 실제로 이런 점이 어디쯤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죠. 1 집어넣을 거예요. F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나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8 나오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6보다는 더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점이. 자, 그럼 마이너스 4가 이 정도쯤에 있겠죠.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47x예요. 엄청나게 가파르죠. 자, 이렇게 아무튼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데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려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함수를 hx를 정의하기를 이 3차 함수와 여기 밑에 있는 이 함수들 중에 작은 값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자, 밑으로 살짝만 좀 더 내려볼게요. 좀 더 밑에까지 그려봐야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언젠가는 이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쪽은 계속해서 가팔라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신다면은
이 점의 왼쪽에서는 당연히 이 함수가 더 작은 값이겠죠. 근데 이 점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쪽 함수가 더 작은 값이 되죠. 즉 hx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쪽에서 어떻게 되나요? 한번 꺾이게 되죠. 이쪽에서 한번 꺾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즉 m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쪽에서는 한 번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점이 이쪽에서 무조건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점이 생기냐 안 생기느냐인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래프가. 자, 위에 있는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작은 쪽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지고 이쪽이 이제 계속 작아지게 되니까 그래프가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데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은 꺾이는 점이 하나, 둘 해서 두 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접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접하더라도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가져오게 되니까 여기에서만 또 한 번 꺾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게 작은 건데 이제 이쪽은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 함수를 따라가고 그 다음 여기는 또 이쪽이 작으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총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이쪽 오른쪽에서 얘가 안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m이 -1일 때 실제로 얘가 미분 가능한 점이 반응하지 않은 점이 두 개이냐라는 거는 어떻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려면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셔야 되니까 얘네들을 뭐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연립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0이 나올 거고요.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조립제법 쓰셔야 되겠죠. 자, 1, 2차식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 플러스 x 1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결국에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데 뭐 음수 쪽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거 놔두시고 어디에서 중근을 간다요? x가 1에서 중근을 갔죠. 즉 이 fx와 gx는 중근, x는 1에서 중근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작거나 같은 걸 채택을 해서 hx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gx가 전부 다 채택이 되겠네요. 이렇게 쭉 직선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겠네요. 자, 디귿번은 m의 최대값이 6이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m이 -1이 아닐 때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을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이렇게 쭉 지우고요. 오른쪽도 지울 거예요. 오른쪽도 이렇게 쭉 지워봅시다. 자,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에 2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프가 네, 이렇게 그려졌었죠.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자,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양수의 m의 최대값이 6이냐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m이 양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도 지워야 되겠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지워봅시다. m이 1일 땐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이제 m이 양수입니다. 자, m이 양수이면 뒤에 붙어 있는 이 m제곱 플러스 4가 당연히 양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y절편은 여기 양수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2m이에요. 2m이니까 당연히 m이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양수여야 돼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한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무조건 한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생기길 바래요. 그럼 여기서 한 개 생겼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생겨야 되겠죠. 이쪽에서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밑에 있는 이 그래프랑 만나지 않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접하게 그려지게 되면은 되는 거죠. 즉 얘랑 두 점에서 만나지만 않으면 돼요. 얘랑 두 점에서 만나지만 않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하니까 그냥 이 그래프가 그대로 채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최대값이 6이라 했어요. 그러면 m은 계속 커지다 보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자, m이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오른쪽은 다 그렸으니까. 자, m이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m이 계속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겠죠. 즉 m이 커질수록 여기 있는 y절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 내려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m이 커질수록 기울기도 어떻게 돼요? 기울기의 절대값도 줄어들죠. 즉, m이 작을 때는 위에 여기 위쪽에 y절편이 생기면서 가파르게 그려져요. 근데 m이 커질수록 y절편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보다는 조금 더 덜 가파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 내려오면 더 덜 가파르게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씩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려오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즉 이렇게까지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m이. 그때 m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6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즉 접할 때 m의 값이 6이 되느냐 이거 물어본 게 디귿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도 상관없겠죠. 접할 때를 찾으면 되니까.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다시 지워버릴게요. 네,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접할 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즉,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왼쪽 거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n분의 47x 플러스 m의 세제곱 분의 4. 자, 얘네 둘이 접할 때 m의 값이 6이냐 이거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3차식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3차식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인수분해 하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접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접하는 경우를 하고 있는 거죠. 접하는 경우면은 이 점이 당연히 교점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점에서의 뭐가 기울기가 직선과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t를 집어넣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와 뭐가 마이너스 n분의 47t 플러스 m의 세제곱 분의 4 이게 같아야지 y값이 이렇게 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도 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넣은 거죠. 그러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8 이거랑 자,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n분의 47이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은 뭐 m의 값과 t의 값들을 전부 다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t의 값을 없애주면 되니까요. 자, 두 개를 최대한 많이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래식에다가 t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래식에 t를 곱해주면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가
마이너스 n분의 47t가 되겠죠.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 되겠네. 아래에서 위를 빼줄게.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어떻게 되죠? 4t의 세제곱이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8t는 없어지게 될 거고 얘도 없어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m의 세제곱분의 4가 남겠네요. 여기 4, 4 약분되면 t의 세제곱은 결국에 마이너스 m의 세제곱분의 1이네요. t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t 대신에 뭐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n분의 1만 집어넣어주시면 m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얘를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는 게 좋겠죠. 집어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t의 제곱이니까 m 제곱분의 6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n분의 4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양변에 m제곱을 곱해주시면 6 마이너스 8의 m제곱은 마이너스 47m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8m의 제곱 마이너스 47m 마이너스 6이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8하고 6, 8에 48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48에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즉 m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8분의 1 또는 6이 나왔어요. m은 양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안 되겠죠. 즉 m이 어떻게 됐어요? 6이 나왔어요. 우리가 m이 6인지 확인해 보는 거였죠. m이 6이 나왔네요. 그래서 디귿번도 맞았어요. 그래서 21번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이 모두 끝났고요. 주관식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은 또 29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29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 얘가 있네요. 그리고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네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a가 0,n 플러스에 여기가 n 플러스 5예요. b는 n 플러스 4네요. 하나 적네요. n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대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게 됐어요. 자, 삼각형 OAB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모두 자연수니까 결국 격자점이 나오게 되겠네요. 즉 뭐 꼭지점은 어디 위에만 있어야 돼요? 여기 1 위에, 여기 2 위에, 감사합니다. 2 위에, 그 다음에 뭐 3 위에 있고 쭉 올라가서 뭐 여기도 위에가 이렇게 일씩 차이 나게 이렇게 있겠죠? 뭐 여기도 쭉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쪽도 격자점이 있겠네요. 뭐 이렇게 쭉 해서 또 뭐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격자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들이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내부에 포함된 이렇게 나와 있죠.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 이런 사각형은 세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각형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경계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지 않고요. 어떤 것들을 세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겠다는 거예요. 얘도 세지 않겠죠. 얘도 세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가 걸쳐져 있잖아요. 여기 꼭지점이 걸쳐져 있죠. 여기에 바로 밑에 있는 것부터 세겠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것부터. 얘네들부터 쭉 세서 얘가 몇 개냐. 여기가 전체가 몇 개냐.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도 얘는 안 세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센 것보다 여기가 센 거가 한 개가 더 모자라겠죠.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를 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네모까지만 세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얘 네모의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꼭지점이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세지 않을 거니까 여기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하나씩 줄여서 세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게 몇 개인지만 세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몇 개인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이 1이면 1개 이렇게 센 거죠. 여기 이 사각형은 아래쪽이 2이니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얘가 여기 아래쪽이 몇이냐 찾아보면 되겠는데 여기 n 플러스 5죠. 그럼 여기 n 플러스 4, 여기 n 플러스 3, 여기 n 플러스 2, 여기 n 플러스 1이네요. 즉 이 사각형은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이에요. 즉 이 첫 번째 줄에 사각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n 플러스 1개 있는 거죠. 그 다음 줄에는 하나 줄었으니까 몇 개 있겠어요? n개 있겠죠. 그 다음 줄에는요. n 마이너스 1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줄여가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각형이 한 개까지 나오는 거죠. 즉 얘가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an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an은 뭐예요? 다 일식 차이 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n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 항을 더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가 계속해서 더해지는데 얘를 몇 개에 더한 거예요? 그렇죠. n 플러스 1개를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a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이제 구해봅시다.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8까지 an 구하라 했어요. an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꾸 눌리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이거 어색하시면 n 대신에 그냥 다시 뭘 쓰셔도 돼요? k를 쓰셔도 돼요. k가 여러분이 익숙하실 테니까요. 8까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 앞으로 빼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마 공식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2분의 1 나와 있고요. k 제곱을 8까지 더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17 이렇게 나올 거고요. 3. 그 다음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플러스 2를 8개 더한 거니까 2, 8에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계산해 주시는 거죠. 이거 약분하시면 3, 2, 6, 3, 3, 9, 2, 4, 8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2, 4, 8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4, 3, 10이 나오게 되겠죠. 17, 10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14, 1은 2니까 34에 17이니까 204가 나오겠네요. 플러스 4, 3, 12에 9니까 28, 9, 28, 9, 1은 9이니까 108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죠. 이렇게 더하면 22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은 328이네요. 얘를 2로 나눠줘야 되니까 2, 1은 2, 62, 2, 48에서 16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 3차 함수예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예요. 지금 얘는 4x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를 적분을 할 거예요. 얘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gx가 결국에 x의 4제곱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뭐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gx는 4차 함수이면서 개수가 1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함수가 된다는 걸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상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a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1이다. 이런 거 주어져 있네요. 이거 나번 아까 해본 거랑 거의 비슷하죠. 아까 몇 번이었죠? 21번이었나요? 거기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 이런 거 구할 때 뭐 그려서 해결하는 게 쉬웠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하는 게 쉬웠어요.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했어요. 자, ga의 값은 뭐예요? 여기 x 대신에 a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봤을 때 ht라는 거는 ga인데요. 이건 뭐예요? 인티그랄 t부터 a까지 fs의 ds가 나왔네요. 근데 아까 t는 여기 gx에서 변수는 x였고 t는 뭐였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ht라는 걸 다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뭐에 관한 함수가 된 거예요? 이 t에 관한 함수가 되고 a는 실수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 얘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렇게 써서 보시기가 더 편할 거예요. fs ds 위에 똑같죠? 위아래 바뀌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는 위에다 놓고 하시는 게
항상 더 편합니다. 뭐 미분했을 때 값도 좀 더 편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니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h의 3이 0이고요. 여기 t에다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 a부터 3까지 적분한 게 0 나오는 거고 t가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 놓고 f5를 구하라 했어요. f5를 구하라 했다는 건 결국에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구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게 일단 나번을 써먹어야 되겠죠. 지금 f'A가 0이라는 걸 써먹기에는 조건이 너무 부족하니까 fx를 구하는데 f'까지 고려해 주긴 좀 힘들죠. 자, 일단 먼저 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gx-ga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개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gx는 몇 차 함수예요? 얘는 4차 함수죠. 얘는 4차 함수예요. 즉 다항함수라는 거죠. ga는 뭐예요? 상수죠. 다항함수에서 상수를 빼놨어요. 그러면 절대값 쓸 땐 gx-ga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얘는 그냥 4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4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지 않으면 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값을 붙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나왔다는 건 절대값을 붙이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그렇죠. 당연히 gx-ga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원래 4차 함수가 그냥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4차 함수, 뭐 3차 함수로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3차 함수는 원래는 뭐였겠어요? 원래는 미분이 다 가능한 점이죠.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아래 있는 게 위로 올라오죠. 여기 아래 있는 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런 점들에서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점들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gx-ga가 0이 되는 지점, 이런 점에서 그래프가 꺾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음수 쪽에 있는 건 위로 올라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점이 몇 개만 생겨야 돼요? 한 개만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살짝 지우고, 네, 살짝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요. 네. 자, 그러면 4차 함수에서 gx-ga가 꺾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4차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케이스별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차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였는데 만약에 GA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GA보다 작은 쪽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둘, 셋, 넷, 네 군데나 생겨버리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만약에 GA가 이런 곳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려지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꺾이는 부분이 몇 개가 생겨버려요? 두 군데가 생겨버려요. 즉 GA와 만나는 점이, 즉 얘를 뚫고 지나가는 점이 생기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점들이 생길 때마다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gx를 보시면 어쨌든 이쪽에서는 내려오면서 시작하고 오른쪽에서는 올라가면서 끝나야 돼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상관이 없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GA가 존재하게 되면 항상 몇 군데가 두 군데 이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만 생기려면 과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지우고 한 군데만 나오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냥 내려가고 그냥 올라가면 한 군데만 생겨요. 두 군데가 이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얘가 만약에 뭐라면, 얘가 만약에 GA라면
자, 지금 여기 이 점은 어떻게 돼 있는 점이냐면 예를 들자면은 뭐 x 세제곱 같은 점이에요. x 세제곱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면 미분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얘는 여기에서 뭐가 돼요? 미분이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그래프에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니까요? 0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나번의 이런 조건들을 보고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죠? 총 두 가지가 있죠. 왼쪽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서 부드럽게 꺾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처음에 방금 그렸던 것처럼 왼쪽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고 여기가 GA라고 합시다. 여기가 GA라고 합시다. 이쪽이 G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이 A가 되든지 아니면 이 점이 A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F'A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이라고 나왔죠. 자,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 그래프를 fx를 그려볼까요? 자, 일단은 아까 뭐라고 나왔었나요? 그렇죠. gx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티그랄 t부터 x까지 fs의 ds 이렇게 나온 거였죠.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뭐랑 똑같다는 걸 fx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의 어떤 게 도함수가 f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보고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아맞힐 수 있죠.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나요? 자,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자, 얘 기울기 전부 다 음수죠. 음수이면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이 점에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점 아래쪽에서 오면서 이 점에서 0이 돼야 될 거예요. 0이 돼야 되고요. 다시 또 음수로 커져 나가죠. 음수로 커져 나가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네요. 즉, 이 점을 뭐 B라고 하면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점이 이 점이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도 A에선 0이 나와야 돼요. 즉 이쪽에서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A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A가 아니라 여기가 A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나는 전부 다 사용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뭐예요? H3이 0인 것과 HT가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살짝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위에서 HT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죠. 이거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HT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T까지 FS DS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HT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G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h에다가 t 대신에 그냥 x 넣어도 사실 상관없죠. 변수가 x로 바뀌는 것 뿐일까요? 이거는 a에서 x까지 fs ds가 나올 거예요. 어때요? gx와 hx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뭐만 바뀌었어요? 부호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fs를 적분을 해서 x를 집어넣을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x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할 거지만요. 그 다음에 얘는 t를 넣어서 t가 상수 취급이었어요. 이거 적분한 다음에 t 집어넣으면 상수 나오겠죠. 이것도 얘 적분한 다음에 a 집어넣으면 상수 나올 거예요. 즉 gx와 hx는 뭐만 다른 거예요? 앞에 부호가 다르고 뒤에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상수만, 뒤에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상수만 다르고 앞에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gx가 아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hx는 거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얘를 뒤집은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가 다르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즉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hx랑 gx랑 앞에 마이너스만 붙어 있고 사실은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뒤에 상수항 제외하고. 자, 그런데 hx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아는데 t는 어디에서 2에서 최대값 27을 간대요. 즉 어디가 2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2라는 소리예요. 즉 이 b라는 값, 이 b 값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f5 구해야 되니까 fx 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값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fx는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창의 계수가 4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중근 같네요. 그러면 x-a의 제곱 나올 거고요. 2에서 근을 가지니까 x-2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a 값만 찾아주시면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안 쓴 거 지금 얘 하나 있죠? 자, 저것도 한번 써먹어 봅시다. 일단 여기 한번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h3이 0이에요. 그럼 써볼까요? 자, h3. h3은 뭐죠?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3까지 fs의 ds. 이게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그냥 마이너스 땐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H2에서 최대값이 27이 나온다고 했어요. 얘도 이용을 해 먹어야 되겠죠. 즉 H2를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E까지 FS DS 얘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용하시면 얘랑 얘는 지금 똑같이 AS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위아래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인티그럴 위아래 바꿔서 3부터 A까지 마이너스 없어지게 될 거고 FS, DS가 얼마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밑에 걸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밑에 그냥 위에 거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위에 거 그대로 놔두시고 아래 거를 바꿔봅시다. 자, 아래 거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면은 인티그랄 2부터 a까지 fs ds가 어떻게 되고요? 마이너스 27. 아니 그냥 27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왼쪽에서 이미 바꿨으니까요. 이게 27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인티그랄 a부터 3까지 fs ds가 얼마가 된다는 걸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내려가 가지고 자,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죠. 자,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2부터 a까지 fs ds 더하기 a부터 3까지 fs ds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2부터 3까지 2에서 a고 a부터 3까지니까 한 번에 쓸 수 있죠. fs ds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2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fx 이렇게 구해놨었잖아요. 자, 얘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계산한 게 27이 나온다는 걸 이용하면은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밑으로 살짝 내려갈 데가 더 없네요. 자, 왼쪽을 지울게요. 왼쪽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웠고요. 자, 왼쪽에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티그랄 하시고 2부터 3까지 자, 4배의 x-a의 제곱 x-2의 dx 이걸 구하는 거죠. 자, 원래 여기 s 써야 되지만 그냥 x로 썼어요. 뭐 상관없으니까요. 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는 뭐 4로 앞에 빼주시면 이거 안에 전개하면은 얼마예요? x 세제곱 예,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에 뭐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전개하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죄송합니다. 여기 x죠. 복잡하네요. 다시 계산할게요. 자, 여기 다시 계산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 제곱 x 마이너스 2a 제곱 나오죠. 그러면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a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나요? a로 묶으시면 a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적분하시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a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분의 a의 a 플러스 4의 x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 제곱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부터 3까지죠. 그럼 3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4 하시고요. 4분의 1하고 3 집어넣으면은 3, 3, 9, 9, 9, 81 81에서 빼기 2를 집어넣은 거 2, 4, 4, 4, 16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65가 나오나요? 네, 6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3, 9, 27에서 8을 빼야 되니까 19가 나오게 되겠죠. 19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2 곱하면은 38에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에서 4를 빼야 되니까 5 나오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2분의 5a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나오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27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뭐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네, 4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65 나오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면은 8, 4, 32, 4, 3, 12, 그러니까 152 이렇게 나올 거고요. 152a 마이너스 3분의 152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플러스 이거 약분하면 2 돼서 2, 5, 10 a 제곱 플러스 40a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8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힘드네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네, 2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3분의 120a니까 마이너스 3분의 32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3, 5, 15, 3, 6, 18이니까 195에서 빼면 플러스 3분의 43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얘가 2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넘어오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a고 넘어오시면 3분의 7, 3, 21에 3이 6이니까 7, 8, 81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에 7, 3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3 다 곱해 주시면 돼요. 3 곱해 주고 2로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로 나눠 주시면 2일은이 262, 2일은이 298 이렇게 됐고요. 3 곱해 주시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9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하고 1하고 19하고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3, 19 나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즉 a는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3분의 19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실 때 a가 이 2보다 왼쪽에 있었죠.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3분의 19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해진 게 된 거예요? 4 하시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의 5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66에 36에 여기 3 곱하게 되니까 3, 4, 12에 36 곱한 거니까 62, 2, 3, 6, 7, 12에 36이니까 43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어떻게 생길 수도 있나요? 자, 이쪽 다시 지울게요. 이거 다 그냥 계산이니까. 이쪽 다 지우면. 네, 이쪽 다 지울게요. 자, 지금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한쪽 방향으로만 그려봤어요. 사실 저렇게 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G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쪽이 A가 아니라 이쪽이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놓으시면은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B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그렇죠. H3이 얼마가 나왔었어요? 0이 나왔었어요. 자, H3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3까지 fs ds였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아까 이쪽 b가 2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었죠. 아까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3이 어느 쪽에 있냐면 2가 여기 있으니까 3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a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a에서 이쪽으로 가서 3까지 적분을 하나, A에서 이쪽으로 가서 3까지 적분을 하나, 어떻게 돼요? 둘 다 양수가 나와버리죠. 즉 얘가 0이 나오려면 A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만약에 3이 되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H2를 아까 계산을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2까지 fs ds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자, 근데 A가 3일 때이니까 여기 A에다가 뭘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3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3부터 2까지 fs ds예요. 자,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2부터 3까지 fs ds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또한 fs라는 게 fx로 볼게요. fx라는 게 마찬가지로 4에 x-a의 제곱 x-2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근데 이거 아까 이게 지워버렸네요.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있었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놨었죠. 뭐 분수 막 3분의 뭐도 나오고 이렇게 쭉 정적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계산해놨었어. 이쪽 집에 있었었는데 지워버렸네요. 자, 거기에 A가 포함된 식이 쭉 있었죠. 거기에다 뭘 집어넣으시면 A 대신에 이제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일 때 계산하는 거 3을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거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뭐가 나와요? 막 3분의 막 얼마 해서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나왔었나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A에다가 이 3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얘가 27이 안 나와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 이런 쪽에서 이쪽에서 H2가 27이라는 거에서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